마치 드라마 세트장과도 같이 멋진 한옥마을. 이 마을에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데요. 현대적인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열아홉 채의 한옥이 저마다의 운치를 뽐내는 오창 한옥마을. 오늘은 이곳에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네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한 이 한옥마을의 풍경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곳에 여행자를 위한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화목이 가득한 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화목이 가득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화당의 주인 박호숙, 연혜정 부부입니다. 만화당은 오창 한옥마을 초입에 자리한 전통 한옥인데요. 2015년 서울에서 살던 연혜정 씨 부부가 은퇴 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구조가 약간 특이한데요. 마을에서 유일한 일자형 한옥이랍니다. 제가 대문 문을 이렇게 쫙 열고 들어왔는데 네. 일자형 한옥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네. 일단 이 일자형 한옥이 참 예뻐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지에 보면 기역자, 디귿자 집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한옥은 일자형 한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의 처마선 같은 것이 전체가 살아있어 갖고요. 주위의 한옥이 기역자나 디귿자 모양인 것과 달리 정말 특이하게도 일자형 건물이네요. 이 집 땅 구조가 사실은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마른 먹구름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일자형으로다가 두 개를 지면은 이 땅도 좋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형을 두 개를 구상하게 된 거죠. 이 집은 뭐고 또 이 집은 뭔지 궁금해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안채라고 하고요. 저쪽이 사랑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채가 손님을 모시는 채가 사랑채거든요. 네. 손님들이 와서 자는 데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다가.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는 사랑채와 주인 부부가 쓰는 본채, 독립된 두 채의 한옥으로 나누어진 집이 넓은 앞마당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저는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은 여기 와서 한동안 꾸몄어요. 등도 꾸미고 다 꾸몄죠. 마당도 혼자 꾸몄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고 하니까 손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요? 네, 아침하고 밤에 좋아요. 밤에는 뭐 고즈넉하고 아침에는 이게 마당에 정원이 착 보이고 거기서 항상 커피도 내다보고 마시고 그래요. 처음엔 좀 반대하셨지만 이제 좀 네. 만족하시면서 또 네. 살고 계시네요. 아파트에 살 때와는 180도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마당이 있는 한옥. 이제 집안을 살펴볼까요? 사랑채를 먼저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사랑채를 둘러봤는데요. 들어오세요. 와, 어머, 나무 향이 참 좋은데요, 선생님? 네, 네. 좀 나죠? 네, 무슨 나무 향이에요? 소나무죠. 와, 너무 좋다. 소나무로 지은 집안에는 6년이 지났어도 솔향이 가득하고요. 전통적인 분위기에 편의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한옥인데 온돌식이 아니라 이게 침대를 놓으셨네요? 예, 가끔 젊은 층들이 와서 2명 커플이 오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가운데 놓고 분위기를 다르게 해드려요. 아, 예. 근데 또 바닥이 넓다 보니까 예. 침대 이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고 또 온돌식으로 요를 깔 분들은 이렇게 깔고 할 수 있게끔. 예. 천을 호텔 시트지로 많이 배달시켜서 집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재봉틀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아우. 일단 급하니까 네. 지금은 실력이 좀 늘었죠. 직접 늘었는데- 만드신 거예요? 예.
게스트하우스 침구 정리와 청소는 안주인이 전담하는데요. 게스트가 기분 좋게 묵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침구마다 손수 꽃자수를 놓아 한옥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도 살펴볼까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음. 여기는 게스트 작은 방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랑방에 묵어가는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다용도실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어머, 여기 문이 있는데 예. 이 문 열면 뭐 나와요? 예, 여기 데크랑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예. 열어볼까요? 예. 네. 우와! 우와! 어머, 고무실이 있네요? 예쁘죠? 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나무 데크를 깔고 정원용 가제보를 설치했습니다. 커튼이 달린 조립식 정자를 놓으니 한결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전통 한옥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며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좀 모던해요. 한옥하고는 좀 다른데 또 이상하게 잘 어우러지는 게 신기한데요? 집이 전통스러우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향해서 꾸미면 진부한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현대적인 거를 갖다 놓으면 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다 선생님 솜씨신 거예요? 예, 제가 주문해서 조립도 좀 하고 이 천막을요? 예, 아들도 도와줬죠. 와, 대단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한옥을 또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아, 어차피 이제 애들이 저도 2명이 있는데 걔들이 서울 살고 있으니까 그 저희 부부가 살기에 너무 적적하잖아요. 이런 전원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애기 소리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 소리도 듣고 그런 거가 저는 그 노후에 나이 먹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집주인의 로망이 담긴 집, 한옥 게스트하우스. 전통 툇마루나 처마 등 예스러운 매력을 갖춘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의외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네요. 지난주에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이 3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쁜 애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아침에 갈 때까지 이제 한 12시까지 애들이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애 한 대여섯 된 여자애 하나가 굉장히 이쁜데 계속 놀고 싶다고. 아이고. 안 간다고. 그런데 뭐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뭐 양옥 스타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옥을 고집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건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외국에서 좀 많이 살았어요. 사업 동행도 해보고 근무도 해보고 그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사람이라든가 뭐 정체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은퇴하면은 고향 나라에 가서 한옥 짓고 살겠다. 이런 거가 젊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림스 캄트루가 된 거죠, 사실은요. 꿈을 이루셨네요. 예. 남편의 꿈을 따라 청주로 내려온 안주인 박호순 씨의 직업은 화가. 게스트하우스를 가꾸는 틈틈이 여전히 회화 작가로서의 작품 활동도 이어가고 있고요. 대기업 임원에서 퇴직하고 난 후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진 남편은 틈만 나면 마당에 나와 정원을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네요. 이렇게 부부를 매료시킨 한옥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죠? 이번에는 부부가 사는 본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생겼구나. 대충 마루가 없네. 어머, 천정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일반적인 한옥이 대청마루를 거쳐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면 이 집의 본체는 커다란 거실과 2개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인 건가? 어머,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 놓으셨네.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매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죠. 이렇게 작은 방 옆에 주방이 있고 또 거실까지 통해져 있으니까 원룸 같기도 하고 스튜디오 느낌도 있고요. 한옥치고는 좀 특이하네요. 뭐 저희 두 부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을 양옆으로 조그맣게 놓고 대신에 이제 안에 옛날에 대청에 있던 자리를 갖다가 아예 통일을 해갖고서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도요. 한옥치고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민간 주택에서는 저런 초입경 같은 걸 못 써갖고서 천정이 얕았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저 볼을 갖다가 들보를 지탱하는 것이 초입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입공 옆에가 전부 다 이제 보인데 그런 보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개방감이라든가 공간감이 굉장히 좀 좋죠. 네, 넓어 보여요. 예, 넓어 보이고 그다음에 천정도 높으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우물 반자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뽑아져 있는 거죠.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우물 반자예요? 예, 저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가 우물 정자. 그렇죠. 예, 그 예, 우물 반자인 거예요? 그렇죠. 정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우물 반자라고 그래요. 이 우물 반자는 그 옛날엔 사찰이나 궁궐 건축에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공수한 소나무로 튼튼하게 지은 집은 창문도 모두 이중창을 설치해 한옥에서 걱정하는 외풍과 단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공간은 넓은데 그에 비해 좀 살림살이가 단출해요.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시나요? 예, 처음에는 살림을 했었는데 가끔 손님들께서 양쪽을 다 원하시는 손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치우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그냥 쓰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옥이 가진 안과 밖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집. 양지 바른 툇마루에 앉으면 아늑함이 느껴지는 한옥인데요. 집주인이 한옥을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한옥을 생각하시면 무조건 그 신망 있는 그 도편수, 목수분을 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옥은 특성상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잘 안 나오걸랑이야. 그것이 뭐 디테일하게 나오기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심적으로다가 아니면 또 예술성까지 가미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한옥을 지을 때 기간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에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뼈대를 다 맞췄다고 해도 또 기어 올리려면 또 와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와공이 올라오려면 또 그분들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이 지연 요소만 있지 빠르게 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지시면 좋습니다. 여유를 두고 예, 좋은 도편수를 만나는 게 예. 좋은 한옥을 짓는 방법이다. 맞죠? 그렇죠.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본체와 사랑채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해 일자형 한옥으로 설계했고요. 사랑채를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집을 개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이 독립하면 자식도 손님과 같다고 하는 집주인. 어떤 손님이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싶다는 부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집에 대한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으니까 모든 네트워크 끊고서 이렇게 혼자 사는데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갖고 그것이 너무 저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집이다 라고 그냥 힐링 그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그런 노후 생활이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꿈꾸던 전원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옥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특별한 집, 만화당이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하우스, 전통의 멋이 숨쉬는 한옥 스테이, 마이 맨션!